건축주가 하고자 하는 게 제법 조금 있어요. 카페도 하고 싶어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는 직업이 군장점이에요. 그런 군장점을 또 하시고 오피스 용품점을 또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컨셉을 어떻게 잡았는지, 건축주가 요구했던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키우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광성엔 아키우노가 1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게 하루에 100명씩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던데 굉장한 발전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열심히 한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지 한 1년 조금 넘었죠. 뭔가를 대가를 바라거나 뭔가를 원해서 시작한 내용들은 아니고 조금 이따가 뭐 건축을 하실 분들을 위한 컨텐츠, 동종업계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컨텐츠, 건축학도들을 위한 컨텐츠다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올렸습니다. 좋은 정보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로만 접근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를 계획하고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제법 걸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다 또 경험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수요를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씩 알아내면서 변경된 거기 때문에 당장 집중해서 만든다고 해도 지금 현재 이 컨텐츠는 안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맞다, 명절 인사를 안 드렸네. 명절이 이제 지났고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잡지사에서 매번 연락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딱 한 번이죠. 주관인물이라는 거기서 이제 연락이 와서 한번 인적이 한 번 있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인터뷰를 해달라는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다 거절을 하고 지금 내일 월간 인터뷰 창원 특집이라고 해서 창원의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회사에 대한 인터뷰를 하러 온다고 해서 그 인터뷰에 응하게 됐고 우리가 프로젝트 했던 필로티 주택에 대해서 전원 속의 내 집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원 속의 내 집에서 촬영을 좀 앞두고 있고 두 개의 촬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플랫폼에서 섭외 요청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핫한 플랫폼인데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그림이 나오면 우리 애청자분들께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한평의 포베오 앞에 내용들은 점차적으로 다 올렸던 거고 최근에 올렸던 게 타임랩스와 원가 공개에 대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제가 괜히 홍보를 위해서 이 작품을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뭐 그거 한다고 돈 얼마 벌겠습니까? 현장 열심히 뛰돌아 가지고 돈 버는 게 훨씬 더 많이 법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광고도 안 띄웠잖아요. 지금 광고 띄우는 것보다 우리 그냥 일하는 게 맞고 좋은 정보 드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은 마음에서 원가 공개를 하고 타임랩스를 공개를 한 겁니다. 일부 시청자분께서 애청자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 애청자분들은 그렇게 매너가 없는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보시고는 찾아가서 우리 건축주한테 뒤에 손님도 계시고 한데 박 대표가 올린 영상이 사실이 맞냐, 그래서 실제 공사비가 얼마냐 오픈해라, 이거 홍보용 아니냐, 실제 건축비 이거 아니지 않느냐,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건축주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대놓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는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제가 원가 공개하는 게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도 애가 있는데 그런 거짓말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건축주는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긴 했지만 불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건설 사업이나 건축 사업 자체가 원래 그런 문화들이 엄청 안 좋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영상을 올리면 건축주도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영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왜 거짓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박 대표가 또 굴하겠습니까? 또 다 쌩까고 다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평 사진들이 이제 다 정리가 돼가지고 한평 공사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디테일한 사진들로 쭉 한편 나갈 겁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고
지금 소개시켜 드릴 거는 건축주가 하고자 하는 게 제법 조금 있어요. 카페도 하고 싶어 하셨고 지금 하고 계시는 직업이 군장점이에요. 군인용품 파는 가게. 남성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군부대 앞에 가면 오바로크 해주고 사제 군화 살 때 군장점 가죠. 그런 군장점을 또 하시고 오피스 용품점을 또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컨셉을 어떻게 잡았는지, 건축주가 요구했던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거 보기에 앞서서 프로젝트 J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분께서 연배가 저희랑 비슷합니다. 내용을 굉장히 알차게 준비해가지고 A4 용지 3장 분량으로 정리를 하셔서 보내주셨고 제가 읽어보니까 아 이분 진짜 건축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사무실에서 만나 뵙고 만나 뵀을 때 첫 느낌 당시가 어땠냐면요, 약간 불안해하는, 왜냐면 자금이 사실 많이 딸렸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총 건축 금액의 하프 정도를 하프도 안 되는 금액을 구비를 했었어요. 땅 사면 사실 제로 베이스가 되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건축주는 토지를 구매하고 PF를 일으켜서 건축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오셨고 제가 그 내용을 들었을 때는 사실 터무니없는 얘기였습니다. 왜냐면 PF 자금이라는 것은 일반 건축주분들이 쉽게 공부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직업도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 단계에서부터 진행을 하게 된 그런 현장인데 지금 사고자 하는 그 땅 주변에 계획 도시처럼 몇 필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꼭 사야 되는 그 땅 자체가 조금 많이 비싼 편이었습니다. 건축주분께서는 한정적인 자금으로 곡각지에 있는 그 땅을 꼭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바로 옆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때문에 그 땅을 하고자 하셨어요. 이 땅은 무조건 사야 된다. 그리고 내 돈은 이거 있다. 건축 평수도 이만큼 무조건 돼야 된다. 이런 규제가 많은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풀어헤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자꾸 고민을 하다가 거기 앞에가 군부대란 말이에요. 여기가 군부대, 여기가 공원 있으면 건축주가 원하는 땅은 공원 근처. 근데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결국 현실적으로. 그러면 자선책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대에서도 가깝고 공원에서도 가까운 그곳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 필지를 제가 선택을 해드렸습니다. 결국 몇 발 차이가 안 나요. 좀 떨어져 있더라도 그 공원에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공원에 갑니다. 테이크아웃을 해서 건축주분께 예를 들어서 그 땅이 100만 원이었으면 조금 깎아라. 아마 조금 깎아 주실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설계가 끝난 후에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해라. 그 땅은 풀로 대출을 받은 후에 현금 자본을 확보해 놓고 이 현금 자본으로 가지고 시설대 대출로 받자. PF 자금은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필요 없는 자금의 수혈이 많아지니까 그게 오히려 더 아끼는 거다 해서 건축에 들어가서 50% 이후에 시설대로 대출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협의를 구했습니다. 이제 건축주가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요. 땅을 100만 원,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었으면 제가 뭐 10만 원만 깎아라 했는데 한 30만 원 더 깎아 온 거예요. 대신에 이번 달 말에 잔금을 주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된 겁니다. 대출을 설계 후에 잔금을 치면 대출 이자가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자를 내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건 겁니다. 건축주 본인의 계산에. 일단은 그렇게 계약을 하고 오셨어요. 일단 대표님이 말씀드린 대로 땅에 대해서 대출을 최대한 받고 현금 자본을 확보한 후에 건축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빨리 최대한 가까운 은행에 가시든지 주거래 은행이 있으면 빨리 가셔서 대출 한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후에 연락을 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 군데 은행을 돌아다니셨고 한 2군데 정도를 선택을 해 오셨어요. 금리는 고만고만했고 한 개의 은행에서는 65%, 또 다른 한 군데의 은행은 70% 정도의 금액을 내준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건축주님 좀 있어 보십시오. 내가 한번 은행을 좀 알아보겠다. 은행 지점장님들이랑 조금 협의를 해서 건축주를 모셔라 라는 오다를 받고 건축주님 여기 은행인데 이 은행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해서 한 근 80%까지 대출을 받았습니다. 시설대 대출 같은 경우에는 현금 자본이 중요한 겁니다. 50% 또는 80%까지는 공사를 진행을 해야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처음에 현금 투입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자본이 최대한 비축해 놓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랑 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설계는 완성됐습니다. 허가 이제 곧 들어갈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1금융의 A은행에서 지점장님이랑 굉장히 또 저랑 각별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내 시설 때 준공 끝나고 내주는 게 아니라 큰 금액 안 들어가는 거면 중간에 월 이성으로 풀어주겠다, 시설 때 자금을. 그렇게 협의를 받았고 건축주와 은행을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주는 소자본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면담서를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사고 정리하는 데까지 근 20일도 안 걸렸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 말에 이 땅이 등기가 쳐지고 1월 초에 저희랑 설계 계약을 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월 15일 날 면담일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적벽돌은 안 된다. 2번 연면적은 80에서 82평이었으면 좋겠다. 1층은 40평, 10평, 15평 해서 카페와 그 다음에 공장점, 오피스, 용품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2층은 15평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 총 80평 정도였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평수 여유가 있다면 40평 쪽으로 넣어주세요. 조금 여유가 있다면 1층에 넣어달라 이 말입니다. 공사비를 우리가 이 땅을 사서 시설때 대출을 받고 이 작은 소자본으로 가지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금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축주는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지점장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 공사를 끝내는 데 있어서 얼마의 자금이 나올 수 있겠는지, 얼마의 자금이 선지급이 돼야 되는지, 에쿼티가 필요한 건지 이것저것 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론 지은 게, 처음에는 이제 5억에서 5억 5천 정도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마 5억 5천으로 맞춰줄게 라고 이제 지점장님이랑 얘기가 어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5억 5천 정도 나온다는데 80평을 지으려면 철근 콘크리트는 힘들 것 같다. 철골 구조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제의를 드렸고, 건물만 이쁘게 빠진다면 철골 구조로 해서 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80평 철골 구조로 가겠다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차 준공 후에 주 공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창고를 준공 후에 증축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차인과 건축주와의 미팅 속에서는 상가 소매점이 필요하고요. 오피스넥스라는 프랜차이즈가 들어올 거다라는 계획을 얘기하셨고, 소매점 같은 경우엔 인테리어 제외 여부 확인 필요하다고 적혀있네요. 인테리어는 준공 후에 다시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1층 작업실과 사장실은 10평 정도 됐으면 좋겠고, 사장실 내 화장실 및 샤워실 4.5평 정도 됐으면 좋겠다. 카페 화장실을 2층에 배치했으면 좋겠고, 건물 배치는 남양 도로 쪽으로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미팅을 했습니다. 우리 현장 사진 한번 먼저 볼게요. 이쪽, 우리 현장은 이쪽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디자인을 뽑아내었습니다. 건물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철골 구조입니다. 철골 구조.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 핑크색 돼 있는 거, 이런 거는 철근 콘크리트예요. 철근 콘크리트와 철골의 조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곡각지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 땅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땅을 왜 하냐, 굳이 이 땅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땅 말고 옆에 땅 합시다. 몇 발 차이도 안 나고 공원 때문에 그런 거라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가려면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로 선택된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현재 땅의 위치가 여기 밑에 집안이 있어요. 여기 밑에 땅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조금 아끼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전부 다 성토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까지만 성토를 하는 걸로 잡았어요. 여기 벽 쳐져 있죠. 여기까지만 성토를 하는 걸로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게 건물 단차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맞추기로 했냐면, 입구에 들어가면서 걸어서 조금씩 내려가는 걸로 하자,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건물에 진입하는 걸로 하자라고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계단을 타고 내려가게끔 만들었어요. 땅 밑으로 탁탁탁탁탁탁 내려와서 이 건물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어요. 이 문 같은 경우에는요, 회전문식 도어예요. 양쪽에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면 입구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가고 싶으면 저쪽, 이쪽 가고 싶으면 저쪽, 이렇게 사용을 하시기 좋게 편의성에 따라서 쓰시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게 2층 구조예요. 1층에서 올라와서 카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이 건물 자체가 카페로 활용되는 평수는 1층에 15평, 2층에 15평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만 햇빛 좋고 빛 좋은 날에는 테라스를 쓸 수 있게끔 이 옆에 벽체를 올려서 조경을 할 수 있게끔 잡아뒀어요. 주변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 현장이거든요. 이 벽을 통해서 조금 아늑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여름에는 앞에서 바람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 수 있게끔 벽체를 세운 겁니다. 1층을 한번 볼까요? 1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전문을 타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오피스 용품점 및 분장점이에요.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카페인 거예요. 카페에서
음료수를 받아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중정처럼 하늘이 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는 햇빛이 쏟아지겠죠. 여기는 저희가 자작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자작나무를 심어서 앞에 들어올 때 조금 상쾌하고 유쾌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주차 자리가 필요합니다. 주차 자리는 이 공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와서 1층을 통해서 카페를 가고 1층을 통해서 소매점을 간다. 근데 이게 카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협소하고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원 앞에 이제 루프탑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크게 메리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앞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휘황찬란하게 앞모습을 꾸미기는 저는 싫었습니다. 담벼락 하나를 놓고 사회가 되고 군부대가 되는데 동요가 될 수도 있으니까 동요가 되지 않도록 막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군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배려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카페가 조금 협소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쪽문을 뺐어요. 이 카페가 좁지만 극장점이 있어요. 아주 큰 장점이 있는데 땅이 크다는 겁니다. 땅이 많이 남아요. 자, 그래서 이 땅을 빼서 뭘 했냐,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나무가 쓰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요 뒤에 땅 있죠? 이 뒤에 넓은 땅, 이 땅은 우리가 조경을 해서 소비자들이 가든을 즐길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할 거예요. 나무도 심고 돌을 놔서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커피도 즐길 수 있고 애기들도 마음대로 막 뛰어놀 수 있게끔 조금 안전하게, 애기들이 잘 가기 위해서는 엄마들이 안심하고 풀어줄 수 있을 공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최대한 안전에 유의해서 가든을 만들 거고요. 여기는 담벼락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봐요. 뒤에 공간은 우리 땅 주변에는 울타리가 쓸 겁니다. 그리고 조금 건물이 재미가 없어서 이쪽은 색깔을 조금 다크하게 바꾼 다음에 입체감이 도드라질 수 있도록 각을 줬습니다. 자, 이 디자인이 렌더링을 돌리면 어떻게 변하는지 다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노출 콘크리트죠. 노출 콘크리트 옹벽이 있고요. 땅이 여기 꺼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 위에만 올려놓은 거예요. 옹벽 있는 구간만. 왜냐면 계단 타고 내려오는 거랑 입구 앞에서 내려오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여기 오픈해 놓은 거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실루엣이라도 보이게끔 저희가 디자인한 거예요. 여기가 말씀드렸죠.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철골 구조로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 표현이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방법 말고는 답이 없어요. 사실 그걸 제가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 할 바에 차라리 약간 아이보리 톤의 타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아이보리 톤의 타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뒤쪽이 띄워놓은 가든이 될 것이고, 보십시오. 이렇게 걸어서 내려갈 수 있게 돼 있죠. 여기는 평지인데 여기는 걸어 내려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토목공사 비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는 좌측면에서 본 우리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배면이죠. 배면. 건물 배면에서 본 거예요.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포토존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여기 벽을 세워서 이게 막을 거다 한 그 공간이에요. 그리고 아치 형태로 돌아간 노출 콘크리트 가벽이 서 있고요. 여기 주차장 자리. 이게 실제 사진을 입힌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그래픽이고요. 이거는 실제 현장 사진을 제가 입혀 놓은 겁니다. 이걸 보내드리고 2월 9일 날 협의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공사 후 창고 설치 계획이랍니다. 전면부 수공간 위치를 조금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건축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경 계획이 좀 필요하다라고 면담을 했네요. 수공간 여기 위치 말고 여기 위치로 바꾸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은 소매점에서 폴딩도어를 이용해서 외부로 나갈 일이 없다. 소매점은 적재를 하는, 다 물건을 진열하는 곳이기 때문에 폴딩을 카페에다가 넣고 이 앞에 공간을 테라스로 하고 여기를 수공간으로 만드는 계획까지는 얘기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좀 싫다고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할지 지금 현재 우리는 계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작업실하고 사장실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작업실 전면부를 유리창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하셨고, 사장실의 도어 위치를 조금 변경해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작업실에 들어갈 수 있게끔. 판넬집 같은 경우에는 가벽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할 때 합판으로 벽체를 치지 않으면 벽걸이 TV를 걸기가 힘들어지죠. 자,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하셨네요. 간판이 많이 들어가서 위치를 지정을 해달라, 사인물에 대한 위치를 지정해달라고 얘기를 하셨고, 화장실 면적을 늘리고 1층 남자, 2층 여자 화장실로 분리하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저희랑 면담을 했습니다. 담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예산에 맞추어 디자인해서 담장을 세우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테리어계 가구를 포함해서 같이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가구는 저희가 안 한다. 가구까지 포함하면 추가 금액 좀 발생하는데 그럼 괜찮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오케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 금액선에서 어차피 네가 쓰나 내가 쓰나 똑같은 게 해도 이렇게 된 겁니다. 컨설팅부터 디자인 컨셉을 잡는 내용, 그리고 컨셉을 잡아드리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면담 시간을 또 가졌다까지 1년의 과정을 싹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굉장히 소자본으로 시작을 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답니다. 지금은 그냥 좀 마음을 많이 놓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알아서 책임주금까지 다 내주겠다고 약속을 한 이유도 있고, 컨설팅을 진행을 했으니까 제가 싹 맡아서 편안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 걱정 없이 공사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현장도 최대한 빨리 끝내고 견적서 오픈해드리고 타임랩스 빨리 찍어서 원가 공개할 수 있는 그날까지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젝트 J 현장이죠. 프로젝트 J 현장에 대한 견적서를 공개할 생각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한 미신다 광성엔 아키우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엊그제 비가 왔죠. 비가 많이 왔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8일 정도 그랬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0 며칠 정도 비가 온 걸로 평균적으로 강수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비도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우기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안전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임은 아직 안 했지만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일단 대출의 어떤 LTV 비율을 올려주는 걸로 어느 정도 갈피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건축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호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금리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대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담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액을 늘려 놓다 보니까 꼭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대출을 쓰겠죠. 제가 경제학 전문이 아니라서 뭘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 고객층은 대출을 받는 확률이 줄어든다. 그리고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도 이만큼 받는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또이또이죠. 이게 어느 정도 맞춰질 거라고 본다고 해요. 대신 통화량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내가 10,000원으로 옛날에는 뭐 빵 5개를 사 먹는데 이제 10,000원으로 1개밖에 못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것도 맞죠. 그리고 물가 상승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던 1억과 지금의 1억은 다르다. 그게 바로 건설 쪽은 직격타예요. 왜냐면 원자재가 있으니까. 원자재 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다음 달부터 금액이 이렇게 상향 조절되니 뭐 참고하시라 라면서 문자가 계속 와요. 그냥 레미콘 가격도 올라가고 철근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도 올라가고. 그래서 옛날에 뭐 1억으로 지었던 집이 지금은 뭐 3억으로도 안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대신에 대출의 LTV가 조금 올라가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되는데, 또 이게 금리가 높다 보니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금리, 대출 이자 갚아내는 게 굉장히 조금 버거워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죠. 뭐 이런 상황들 다 감안해서 건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들 중에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건축비가 올라가는 건 알겠다. 공사를 조금 뒤로 밀러서 하면 공사비가 낮아지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현장에 완전 최전선에 있잖아요. 근데 공사비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목수 오야봉, 그냥 목수 반장 하루 인건비가 장비를 쓰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27만원 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따라오는 식구들 금액은 21만원, 22만원 이 선이었어요. 그전에는 더 쌌어요. 반장이 한 25만원 선이었는데 2, 3만원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게 저는 희망사항이에요. 이게 좀 있으면 낮춰지겠지. 목수 반장님은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전부 다 오르니까 오르는 거고 좀 있으면 내려오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불과 5년 전의 가격, 3년 전의 가격이 그랬다면 지금 30만 원 받아요. 이것도 1년 전 가격이에요. 조공도 28만 원 받아요. 조공 22만 원, 3만 원이 5만 원 떠가지고 28만 원 받고 반장이 25만 원인데 지금 30만 원 받아요. 그 30만 원이 떨어지겠냐 이거예요. 이때까지 올라간 가격을 꾸준히 유지해 오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30만 원 오른 가격이 떨어지겠냐 이거예요. 희박하다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꾸준히 해서 탁 한번 치고 하락 곡선을 맞다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지표만큼 이게 떨어지면 좋은데 이게 안 떨어져요. 딱 중간쯤, 하락장 중간쯤 하다가 그 딱 자리 잡고 꾸준히 갑니다. 또 뭐 어떤 원자재 급상승으로 해서 팍 치솟죠. 그러면 그 밑에까지 쭉 내려 바닥을 치고 내려와 줘야 되는데 또 중간쯤에서 멈춰서 자리를 잡고 꾸준히 갑니다. 공사비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노동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이제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확 떨어지기란 불가능하다. 질문을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들처럼 단기간에 공사비가 떨어지는 걸 희망을 하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다. 생각보다 그만큼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좀 잡담을 하긴 했는데 이런 것들 공부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야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으니까. 자,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J 현장이죠. 프로젝트 J 현장에 대한 견적서를 공개할 생각입니다. 이미 지금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준공을 볼 현장이에요. 다음 달에 이 건물을 짓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들 것이다 하고 견적을 뽑았고 그 견적서를 토대로 계약을 진행을 했고 지금 공사가 얼추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는 계약을 이만큼 했는데 실제 공사해보니 이만큼 들더라 라고 오픈할 예정이에요. 이미지는 그전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현장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견적서를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발. 지금 우리 현장에 대해서 한번 어떤 현장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사진이 삐딱한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땅. 여기 보시면 물이 자박하게 있죠. 여기가 전이었어요. 농사지. 쌀하고 보리하고 같이 농사를 짓는 이부작시, 그걸 사부작이라나 이부작이라나 모르는 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이부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1년에 2번의 밭갈이를 하고 2번의 농사를 지어서 보리와 쌀을 판매하는 그런 이부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농사를 짓던 상황은 아닌데 밭으로 사용했던 땅이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이 땅을 매입을 할 시점에는 이렇게 물이 자박하게 있어요. 이게 물이 자박하게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집안이 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취약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견적서에는 이 작업 비용은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 육안으로 봤을 때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슬러지가 있고 벌탕이라서 이걸 걷어내고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5천만 원 달라 그래서 5천만 원을 본 계약서에 추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파보니까 진짜 뻘탕이야. 그러면 그 로스는 안 생기는 거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근데 해보니까 그렇게 썩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그럼 이 계약된 5천만 원 이 금액을 무효를 시켜야 되는데 계약서 무효시키기도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제외시키고 우리가 장비 넣어가지고 한번 희비 보고 DB 파보고, 이게 사투리입니다. DB 파보고 상황이 안 좋다 하면 그때 견적을 제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고 측량을 진행을 합니다. 인입시설하고 우리 사람이 이게 측량을 하게 되죠. 측량 말뚝을 이렇게 꼽습니다. 그리고 수도 인입을 위해서 시갈로에서 수도를 빼서 수도 인입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수도를 하고 정리를 해 놓은 상황이고, 고여 있는 물인지 밑에 바닥에서 집안에서 올라오는 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물을 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펌프를 넣어가지고 물을 빼놓고 기다려 보니까 또 물이 올라와. 그럼 자연 집안에서 이제 물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이 자박하게 많습니다. 벌탕은 다 걷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걷어내고 있죠. 네, 걷어냅니다. 점점 풀을 걷어내면서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빠지는 거지. 이제 여기 보면 옆에 땅보다 훨씬 낫죠. 또 여기가 정지작업 표면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 물길을 만들어서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이쪽에 물을 모은 물을 펌프를 넣어서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제가 파봐라 했어요. 온짜배기 땅이 몇 미터 밑에 있는지 한번 파보자 해서 이렇게 깊이를 쟀죠. 한 1m 정도 내려가니까 약간 온 땅이 나오더라. 상태가 이랬습니다. 사실 좋은 상이라 볼 수는 없지, 땅 자체가.
그래서 배수 작업을 해요. 물을 빼냅니다. 이렇게 처음보다 물이 더 많아졌지. 이게 자연 집안에서 밑에서 꾸역꾸역 올라온다는 거예요. 물을 계속 뺍니다. 뺐는데도 물을 뺐는데 한강이에요. 한강. 풀이 자란다 이게. 물을 빼나니까 햇빛 받고 이 풀이 또 자랍니다. 이게. 그래, 이거 안 되겠다. 자, 걷어내고 포설을 하자. 골재를 올리자. 해가지고 자, 걷어내가 골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대한 걷어낼 거 걷어내고 땅이 보일 만큼 걷어낸 후에 또 한 800 정도 성토를 했어요. 이게. 골재로, 순환 골재로 바닥 지반을 다지기 위해서. 이 전날에 했던 게 순환 골재를 올려서 한 800 정도 올렸다 했잖아. 근데 이것도 한 800 정도 또 올려. 돌베이로 토사를 받아와서 밑에 바닥 작업을 하는데도 시간이 좀 제법 들었다. 터파기를 하고 성토를 했으면 그럼 이 땅이 순수하게 지내력이 나오는지, 이 집안이 이제 땅땅해졌는지 야물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지내력 검사를 합니다. 지내력 테스트 하죠. 빵빵하게 이 땅이 온짜배기 땅이 됐는지 지내력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지내력 테스트라는 거는 이 땅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시험 테스트 결과표가 나와요. 그 결과표가 있어야만 건축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허가할 때 지내력 테스트를 해라 이런 얘기는 없지만 지자체별로 이제 그거 들고 오세요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예 취약 집안이면 무조건 들고 오세요라고 하는 데가 있고, 간척지도 무조건 들고 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닌 일반적인 토지일 경우에는 그런 요건은 잘 없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안정성을 대비해서 미리 하는 겁니다. 제가 콩콩 뛴다 해가 아이 집이 땅땅하네, 땅이 땅땅하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압력 테스트를 하고 공사를 진행을 했어요. 테스트 결과가 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내력 테스트도 한쪽에만 하는 게 아니고 구석구석 해요. 몇 군데 한 번 테스트할 때마다 20만원 30만원 이렇게 해요. 지점마다. 그리고 옹벽을 설치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거진 오늘 뭐 견적이 아니고 공사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옹벽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옆에 땅이 우리보다 대지가 높죠. 이쪽에서 흙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이게 물 흐르는 게 우리 집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이게 또. 그래서 옹벽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빔 규격과 사이즈가 정확하게 맞춰서 입고가 됐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봐요. 이게 제대로 물건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딱 정확한 미리수가 맞는지를 확인한 후에 공사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됐냐면, 조경하고 마당 쪽하고 자리를 잡아가지고 타설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사진은 마당 타설 결과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마당 타설을 준비를 합니다. 와이어메쉬를 들고 쭉쭉. 여기 타설을 할 경우에 콘크리트가 튀어서 우리 지금 마감재 위로 올라오면 또 지저분해지는 것 때문에 보양을 하고 타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차량 진입로이기 때문에 높낮이가 맞지 않은 거를 지금 맞춰서 한다고 지금 옮기는 거고, 시에서 이쁘게 잘 놓아놓은 경계석을 또 제때 제자리에 맞춰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여기 깨던 곳이 여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낮춰서 맞췄죠. 차량 진입이 용이하게끔. 그래서 지금 기계미장 깔끔하게 스케이트장처럼 만들어내고 있는 사항이고, 이거는 다 완료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준공 들어가기 임박한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견적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우리는 H빔 건물이라고 했죠. 부대 토목, 마당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중간중간에 투수블록도 있고 경계석도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토공사, 건축에 관한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공사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아마 우리가 로스를 많이 봤어요. 여기 자재값이 오르기 전에 일부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온 거지. 전부 다 아마 조금 더 많이 나왔어요. 계속. 왜냐면 이 모든 자재를 한 번에 다 살 수 없잖아요. 그럼 공사비를 한 번에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급상승할 확률이 높은 자재들만 일부 사놓았는데 그래도 금액이 좀 많이 모자랬다라는 거고, 조적, 타일, 석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미장, 창호, 유리공사, 도장, 수장, 홈통. 현재 보면은 15%에서 20%가 자재값이 상승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건물 물량으로 A, B, C 업체에 경적을 받았다 라는 전제를 뒀을 때, 1번 너무 저렴한 업체가 있다.
2번 적정선의 평균 가격이 도출된다. 이게 중요해요. 자, 재료비와 노무비와 경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각종 세금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B 업체와 C 업체의 견적 합계가 똑같을 수 있다. 하지만 5-1 B 업체는 이윤이 작고 실비가 많다. 5-2 C 업체는 이윤이 많고 공사비가 작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당연히 이거는 제외시켜야 되죠. 할 수 없어. 평균 가격에서 도출을 시키고 3번, 4번의 이유가 3번과 4번 항목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5번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3번 항목과 4번 항목 알아야 되는 이유는 5번을 분석하기 위해서인데, 자, 5번 B 업체와 C 업체의 견적 합계가 똑같을 수 있죠. 비슷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근데 B 업체는 이윤이 작고 공사 실비가 많아요. C 업체는 이윤이 많고 공사비가 작아요. 5-3 실제 공사비를 정확히 파악해본다. ABC 업체로부터 실제 공사비를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 이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A 업체 재료비, B 업체 재료비, C 업체 재료비, ABC의 노무비, ABC의 경비를 다 구분을 해보고, 그러면 이게 평균선이 나와요. 평균 공사비가 나옵니다, 이게. ABC 업체로 안 되면 D 업체까지 봐야 되는 거죠. B 업체하고 C 업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가격인데, B 업체는 공사비가 좀 많이 돼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이윤이 작다라는 거는 그 공사비에 자기 이윤을 묻었다는 거죠. 실제 공사비는 아니란 거예요. 자, C 업체가 예를 들어 정답이라고 했을 때, 아, 공사비가 작은데 이윤이 많다. 근데 그 공사비 실비가, 아, 이 금액이 맞다라는 거지. 우리가 C 업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저희는 그냥 정확하게 공사비 오픈하고 받을 금액 정확하게 요청한다. 엊그제도 우리 클라이언트하고 상담을 했는데, 아, 저 추잡스럽게 막 이거 얼마고 저거 얼마고 이런 얘기 안 한다. 그냥 공사비 이거 얼마고 나 이만큼 받아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추잡하잖아 이거. 공사비가 이건데 은차 가지고 그 얼마 좀 빼물라고 그거 하는 건 안 되고, 지금은 우리 MZ세대에서 이제 건설업계 진입장벽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솔직하게 까놓고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건축공사로 들어가는 비용이 4억 4,700만 원이다 라는 거예요. 4억 4,700만 원. 이거 나누기 80 해볼게요. 건축공사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이 정도 금액이고, 설비 비용은 우리 대지 전체죠. 애기들 많이 뛰어놀 수 있는 조경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게 뭔가 요소들이 많아요. 배수나 뭐 이런 것들. 여기 380평 나누면 이만큼, 전기공사도 한 380평 나누면 이만큼 금액이 들어갔다. 계산서로 넘어가면 경비를 포함해서 4억 8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 평 80평이죠. 아마 이 정도의 금액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로 산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산정한 후에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건축은 건축대로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완공된 건물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전에 계획했던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1년 전에는 시작했던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견적 금액은 지금 현재 계약하시는 분들이랑 아예 계약 금액이 안 맞아요. 근데 이제 흐름상 공사비가 어떻게 변경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진행했던 곳이니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을 때 한 15에서 20%는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 공사비보다 금액이 비싸요. 현장 클라이언트 분께서 굉장히 저희 열혈팬이십니다. 열혈팬.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이게 저도 사람인데. 우리 클래스 101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하시고, 아, 본인은 난 디벨로퍼가 될 것이다 라고 이게 장난스레 우스갯소리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모르죠. 우스갯소리인지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근데 이번에 하면서 좀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처음에 디자인 나오기 전에 레고 있죠. 자녀분 레고로 집을 지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집을 짓고 싶습니다. 3D 스케치업이나 이런 걸 하기 힘들고 그림 솜씨도 없고 하니 이렇게라도 내 마음을 보여줘야 되겠다, 난 이런 건물이 좋다라고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레고로 집을 탁 지어가지고 나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했는데 저는 묵살했죠. 사실 이렇게 집 짓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 머릿속은 이거 이상입니다. 근데 표현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표현해서 보내드린 건데 이게 혹시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도움 전혀 안 된다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밌어요. 일단 이게 이빨이 지금 하고 있는 업을 안 하셨으면 개그맨을 하셨어도 인기가 많지 않았을까 하는 그 정도의 이빨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는 걸로 하고요. 잡담도 많이 했고 공사 과정에 대해서도 소개를 조금 한 것 같고 견적서 공개를 또 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대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J 현장이었어요. 프로젝트 J 현장이었고 굉장히 유쾌한 클라이언트 분하고 함께 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으나 행복하게 일을 마무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일 전에 빨리 댓글 달아가지고 이 서류나 파일들 다 챙겨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키오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지금 계속 바쁘다기보다는 브랜딩 기획 관련해 가지고 현장을 싹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체크하고 메모는 다 해놨는데 금요일날 라이브로 오픈하고 말씀드린 후에 그 라이브 영상을 저장해서 컨텐츠 만들어서 영상을 박제시키는 걸로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을 다 돌고 있는데 너무 좋은 장소에 너무 좋은 마인드로 저희를 맞아 주셔가지고 지금 세 개 고르기가 굉장히 조금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뭐 누군가와 콜라보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더 모집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중구난방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생기면 좋긴 하겠으나 신뢰를 할 만한 그런 업체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 주도하에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다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 이상 하는 거는 사실 저 혼자 뭔가 디자인 해내기가 굉장히 버겁다, 힘들다 하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타입을 정해놨어요. 어떤 타입을 정해놨냐면 20평 한 채 짓는 분 또는 20평씩 2채 총 40평 짓는 타입, 50평, 25평, 25평 해서 2채를 짓는 타입과 자 60평 그 30평, 30평씩 해서 2채, 20, 20, 20 이렇게 60평 하는 그런 타입들 어느 정도 타입을 정해놓고 그 타입에 맞게끔 선택해서 기획해서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금액 속에는 모든 집기 비용과 어떤 홍보 비용, 설계 비용, 공사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만 토목 같은 경우에는 각 현장별로 틀려요. 요청해 주신 고객들마다 똑같은 조건의 땅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이거는 미리 우리가 타입을 정해놓고 받기 힘들기 때문에 그 토목공사에 대한 부분만 별도로 챙겨가고 이런 분도 계셨어요. 나 이거 린넨실이 조금 필요해 또는 한 10평, 15평 정도 되는 내가 거주할 공간이 필요해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추가 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20평 한 채, 20평, 20평 해서 40평, 25평, 20평 해서 50평 30, 30에서 60, 20, 20, 20에서 60 이 타입들은 저희가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현장별로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고 동영상도 많이 챙겨서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다 만나 뵙고 탈락입니다 하기가 사실 심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는 팀 간에 협의를 조금 보고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고 더 받는다 해서 이게 일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개 이상 받기 조금 사실은 지금 인력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손발이 맞는 업체가 있다면 같이 해볼 의향도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 분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똑같은 아이디어와 디자인에 공사 시공 능력만 되고 신뢰가 되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저희와 함께 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원가 공개 원가 공개가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댓글 바로 한 100개씩 바로 달리는 요번에 올린 거는 조회수는 잘 나왔대. 댓글 3개 달렸더라고.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 사람인지라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원가 공개를 할 예정이다. 자 원가 공개를 할 때는 댓글이 100개 이상 무조건 달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랜만에 원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J 현장이었어요. 프로젝트 J 현장이었고 굉장히 유쾌한 클라이언트 분하고 함께 했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으나 행복하게 일을 마무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현장은 건축주님하고 합이 잘 맞아서 그런 것도 있고 좀 현장이 잘 풀려나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허가가 날 때도 조금 애매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회사의 직영 소장이 앞에 현장을 끝내고 하만 현장을 달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앞에 현장이 조금 길어지면서 조금 밀렸던 그런 현장이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할 말이 좀 있었던 거는 땅이 굉장히 질퍽거려가지고 땅을 다 갈아엎었다. 가소는 좀 나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장농했던 그런 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이 조금 잘 받치는 편이에요. 장농을 하실 때는 비옥한 토지일 수 있으나 건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 지내력이 안 온다는 거죠.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땅에 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꾸디를 파헤쳐야 되는 거지. 파헤쳐가지고 집안을 다진 다음에 지내력 시험을 하고 건물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우리 클라이언트 분께서는 쏙은 쓰리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협조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라는 것은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뭔가 보수해야 될 작업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년은 돼야 딱 옷이 딱 맞아진다. 그 건물이 제대로 안착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전에 생기는 하자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대처해서 하자를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위에 보면은 우리 과거의 영상들이 많아요. 한번 보고 오셔도 되고 이것만 보셔도 됩니다. 프로젝트 J 현장 같은 경우에는 철골 건물입니다. 철골 건물.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H빔 구조의 철골 건물입니다. 클라이언트께서 군인의 물품들을 파는 그런 소매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또 알파 문구 같은 있잖아요. 거기 문구점이 없어서 문구점이랑 군장점이랑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쪽에는 소박하게나마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다라는 겁니다.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원가 공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출난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이게 말로 백날 씨부리는 것보다 서류를 받아서 딱딱 눌려가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내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 돈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좀 힘들어요. 제 설명도 중요하지만 파일을 꼭 받아 가시라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에서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추가금이 형성이 됐어요. 콘크리트 옹벽이 길이가 연장이 됐다, 확장이 됐다, 조금 연장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금이 좀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전 하기 싫었어요. 전 하기 싫었는데 클라이언트께서 꼭 그렇게 구획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옹벽 설치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설공사에는 900만원 잡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700만원에 하고 싶었다는 희망사항이고 2200만원이 들었어요. 자, 가설공사와 부대토목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의 두 개의 합이 3100만원 정도 되네요. 이 세 개를 거진 동시에 지정을 했어요. 세 개를 합산하면은 3100 플러스 400만원, 3500만원 정도. 그리고 여기에 3000만원 정도. 우리가 계획했던 거는 2500에 2800만원 정도. 이 세 가지의 공사를 3500만원에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하면서 옹벽 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증액 폭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만큼 추가금을 받긴 했습니다. 보시면은 6,700만원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포함이 돼 있던 거예요. 근데 지금 1억 1000만원 정도 나왔단 말이죠. 한 4천만원 정도 추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팩트인데 철골 건물 공사가 4,500만원, 1억 900만원이 나왔잖아요. 1억 900만원. 대신에 여기 판넬에는 영원이에요. 판넬 금액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약 4천만원 오바 탔어요. 이 이유가 물가 상승, 그러니까 원자재값 상승, 원자재값 상승분만큼 올랐던 것 같아. 계획은 한 6천, 7천 정도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억 1천만원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조금 타격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조적공사 계획이 없죠. 조적을 얼마 안 하기로 했지만 70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로스를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합상 금액을 보면은 얼추 비슷하게 딱 떨어집니다. 얼추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타일 공사가 500만원 잡혀 있고 석공사가 4,5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합은 얼마다? 약 한 5,1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석재 대신 석재 같은 타일을 이용을 했어요. 타일 금액이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 타일에서 5,400만원 나갔는데 석공사에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뭐 똔똔이라고 보면 돼요. 목공사 하면서 자재값 올라가지고 조금 더 했고, 방수공사에서 1,600만원인데 우리는 3,700만원 들었잖아요. 외단열 자재값하고 공사비가 외주비하고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철골공사랑 금속공사랑 이게 같이 섞인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도 같이 섞인다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하면서 4천만원 정도 로스를 받다 했는데 거진 뭐 여기서 3천만원 정도 세이브가 되죠. 금속공사를 4,400만원 잡아놓고 왜 금속공사를 600만원에 끝냈지?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잡철하시는 분들이 금속공사도 같이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 업체에서 뭐 더 많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철골 따로 금속 따로 견적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철골 공사할 때 인테리어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 금속 공사들, 철골 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 잡철을 할 수가 없어. 아주 얇은 스텐을 접어 돌린다든지 아니면 와이어를 통해서 계단 난간대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잡철이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조금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철골, 판넬, 금속, 얘들은 한 몸이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합산해서 계산하는 게 오히려 조금 낫다라는 거고, 미장공사에서는 외장재가 조금 바뀌면서 화장실 미장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화장실이랑 옹벽 쪽 미장하는데 조금 들어갔고, 창호공사와 유리공사는 한 몸이에요. 창호와 유리는 한 몸이다. 여기는 3,800만 원 정도의 견적을 잡았었는데 2,500만 원으로 줄였죠. 여기에서는 이유가 바뀐 것도 있고 견적을 완전 쳐낸 것도 있고, 원가 공개를 하다 보니까 오해의 여지를 살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데요. 창호나 유리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너희는 3천만 원 써놓고 너희 회사는 왜 2,500만 원에 하냐. 모든 시공사는 마찬가지, 모든 종합건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금 같이 오래된 업체들은 야, 니 저번 현장에서 좀 많이 벌었으니까 이번 현장에 내 너무 손해가 크니까 이거 좀 날려주라. 아, 이거 내 너무 손해가 크다. 조금만 덜 벌어가라. 조율을 하면서 뺀단 말이에요. 아마 창호 유리공사에서 딱 그 정도 금액이 빠진 것 같아. 바뀐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도장공사에는 우리가 조금 오바 탔죠. 계획은 840만 원인데 1,500만 원 들어갔죠. 다른 건 다 비싸게 하고 싸게 하고 한 것도 있지만 도장공사에서 좀 우리가 올라타는 거야, 공사가. 금속공사, 창호공사, 부대토목공사, 이게 남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로스난 비용에서 충당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건 지금 제가 직접 쓰고 있는 서류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공사하면서 그대로 있는 대로 그냥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섞여 있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 이 조경공사 하다가 사실은 진짜 힘들었어. 조경공사. 우리 5천만 원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2천만 원 밖에 안 썼어요, 저희가. 조경 금액을 미리 우리가 견적을 받았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남는 돈으로 우리가 쓸 수밖에 없었던 거지. 우리 본사 내에서도 인식이 조금 그래요. 조경하는데 뭐 이리 비싸냐 이런 인식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디자인팀하고 저하고의 생각은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요즘에 조경이 비싸긴 하나 조경이 건물을 많이 살리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서 이윤을 조금 많이 썼어요. 이제 그거는 제 만족도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만족도를 위해서 조금 더 할애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친 짓이죠. 안 써도 되는 돈 쓰고. 여기 요까지가 설비공사고 요까지가 전기공사, 요까지가 기타공사, 이렇게 나뉘어지네. 기타 공사고 설비공사고 전기공사예요. 그래서 기타 공사를 합쳤을 때 가격이 1,040 정도 되는데 우리는 한 300만 원 조금 아꼈다. 300만 원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200만 원 정도 좀 아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설비하고 전기에서 왕창 깨져. 또 아낀 게 안 낀 게 아니지. 1,3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네. 여기는 1,400만 원 정도 나왔고 비슷하게 끝났고요. 전기공사에 약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전기공사에 2,100만 원 정도 나왔네.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외부 조명을 경관 조명을 조금 비싼 곳 한 걸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뛰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밸런스를 잘 조율하면서 부장님들이나 우리 디자인팀, 공무팀, 그리고 저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매 순간순간마다 실행을 비교하면서 야, 이거 많이 해야 된다, 이거 좀 싸게 해라, 이거 좀 내고 좀 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맞춰가기 때문에 자금 유도리를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공사가 깨끗하게 끝나고 덜 깨끗하게 끝나고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의사소통하면서 그 돈 내에 제대로 된 결과물을 인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추가금 나왔다고 추가금 나오는 대로 돈 달라. 건축주는 자꾸 돈 안 주고 이것 좀 더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서로 상당 힘든 일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 관리비 700만 원. 요 추가분 있죠, 추가분. 아까 전에 옹벽 해가지고 추가분 해서 5억 1,800만 원이 부가세 포함 가격이 됩니다. 이게 여기 이윤이 빠져 있다. 이윤 빠져 있고 경비가 빠져 있다. 우리 공사는 5억 2천, 5억 2천에 끝났다. 5억 1,800. 그래서 사실 크게 마이너스 보지 않고 제대로 마무리를 했다. 마이너스라 돼 있어도 마이너스가 아니죠. 이 금액이 부가세가 VAT가 포함되어 있고 노임에 관련된 세금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추 비슷한 금액에 다 끝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이제 설계도 했었고 대출 관련한 업무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윤을 포기하면은 공사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간다. 그리고 공사는 공사대로 마무리를 잘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대지가 상대적으로 조금 넓어서 잔디 깔고 하는 비용도 사실 상당 들어갔고 또 공사를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조금 서비스 차원으로 어떤 이런저런 부분들을 해드리고 한 부분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배제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공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하는 생각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방금 막 했던 이 서류는 집계표 개념이에요. 다 집계되어 있는 거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파일이고 조금 세부 항목으로 나눠진 파일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는 프로젝트 J 현장의 원가 집계표하고 원가 상세 내역하고 같이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3일 전에 빨리 댓글 달아가지고 이 서류나 파일들 다 챙겨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임 관련해서도 다 같이 그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하고 같이 대화 나누는 그런 시간을 서울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저번에 서울에 해서 못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럼 부산에서 하든지 아니면 대전에서 하든지 대구에서 하든지 어디든 좋습니다. 일단은 뭐 관심이 있으신 분 댓글 달아주시고 이메일 보내주시면 그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